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 상담 프로그램 주식 잔소리 시즌3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상담요정 채채채 이채은입니다. 젠슨 황 CEO가 아시아 최대 아이텍 전시회인 이 컴퓨텍스 2025에서 기조연설을 진행을 했습니다. AI 생태계를 언급한 부분이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제 주춤했던 AI와 로봇 섹터로도 오늘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트레이드 속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1577-7451번 열려 있고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반드시 담아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함께 열려 있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하셔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미국 시장이 참 강합니다.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파락 출발했다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그 부분들, 분위기가 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갭상승 출발을 했었죠. 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이고요.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반도체 쪽 섹터는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가 조금씩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 섹터를 포함해서 에너지 쪽 섹터, 태양광, 풍력 이런 쪽 섹터가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차익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원자력 쪽 섹터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ESS 쪽도 그나마 조금 버텨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쪽 섹터를 보게 되면 전력기기 쪽이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재건 쪽의 종목군들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쪽이라든가 로봇 쪽 섹터들도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장 초반보다는 소폭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 종목별로 상승의 흐름들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와 2차 전지 쪽 섹터가 좀 시원하게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라면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더 체감이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연속성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크게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섹터들, 뭐 예를 들어서 증권 쪽이라든가 그리고 에너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매수를 하지는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죠.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같은 구간에 손실권역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까다롭습니다. 연속성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선취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죠. 종목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대안적인 종목군들도 간간히 말씀을 드리죠. 전화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대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전화를 이용한 방법, 문자, 그리고 실시간 서울경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가능하겠죠. 우선 전화번호는요, 1577-745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쪽에서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는요,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는 건지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건지 이 부분들을까지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상담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2가지가 안 되면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종목 상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이쪽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셔서 종목이랑 매수가, 비중 이렇게 올려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을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폴라리스 AI를 매수하셨네요. 2,875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폴라리스 AI를 좀 볼게요. 인공지능 섹터가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죠. 왜냐하면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섹터가 아직까지는 죽었다라고 보여지질 않습니다. 2,875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마디가 나와주고 있고 두 번째 마디가 나와주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죠. 그리고 이틀 쉬어가다가 오늘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요 3,200원짜리 요 자리대가 매물대죠. 요 구간들을 넘어가야 정고점 자리대까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3,200원대 1차 그리고 2차는 3,500원 이상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요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ENF 테크놀로지를 매수를 하셨어요. 34,0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는데 4년 정도 보유 중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ENF 테크놀로지 한번 볼게요. 4년 정도 보유하셨습니다. 4만 원대 매수를 하셔서 비중 10%였어요. 조금 일찍 상담을 주셨다라면 추가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를 해봐야겠죠.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요 장기 추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매물대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요 구간입니다. 요 34,000원에서 35,000원대 요 자리대를 넘어가야 매수가 정도 때까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ENF 테크놀로지를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수를 좀 제법 해주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이제 매도가 나왔다가 슬슬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소재 쪽에 있어서의 실적은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보게 되면 실적은 계속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620년도에 680억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줄어들었다가 올해 23년도 최저점을 기록하고 다시 4분기 때 590억대의 실적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 부분들 HTS에는 나와 있지 않네요. 실적이. 작년에 75억을 했어요. 그러면 공시에 보게 되면 실적이 뭐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그러면 여유 있게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연결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된다라면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보다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210억대 작년 대비해서 제법 늘어났습니다. 3배 이상 늘어났죠? 그렇다는 얘기는 좋다라는 얘기예요. 실적 잘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매도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0억대를 넘긴 분기가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 올해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저는 추가 매수 10% 정도는 더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요 정고점 자리대 있죠? 27,000원 이하대 27,000원에서 뭐 25,000원 요 사이대가 오게 된다라면 요때는 비중을 좀 더 10% 정도는 늘려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한 36,000원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예요. 하이젠 RNM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37,100원에 매수하셨어요. 10% 도와주세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게요. 하이젠 RMM이 작년 6월 달에 상장을 했습니다. 로봇 관련주죠. 37,100원이에요. 37,100원에 10%인데 지금 보게 되면 요 박스권에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여기서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하단 자리대가 24,000원대 중반이네요. 그럼 중심 라인대를 보게 되면 요 3만원대 언저리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하이젠 RMM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고 있지 않은 게 일단 단점이겠죠. 근데 로봇 쪽 섹터는 성장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매수 단가가 이 정도라면 계속 로봇 쪽 섹터들 순환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보유를 해보시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요 4만 원 돌파 시도는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하니 4만 원 정도대가 오게 된다라면 조금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더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때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시장이 불안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로봇 쪽 섹터는 순환매가 계속 이어질 거다. 그 점 좀 생각을 하고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노하우를 통해서요, 시장의 기회를 가장 정확하고 또 빠르게 짚어주시는 저희 정재훈 전문가님이십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전화는 1577-7451번으로 가능하고요. 문자는 샵 0082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예, RF 시스템죠. 네, RF 시스템즈 매수가와 비중은요? 예, 5,400원에 15%입니다. 네, 5,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5% 가지고 계시는군요. 예, 흐름 예. 회복이 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바로 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방산 쪽 전망 좋다던데 RF 시스템즈는 왜 안 가나요? 신규 상장 주식이죠. 아버님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매수를 하셨나요? 예, 이제 방산주입니다. 방산주. 예, 방산주들 실적이 되게 좋죠. 예, 요 기업은 실적 좋나요? 예, 예. 실적이 좋아요? 그렇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예,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버님. 예, 예. 보호예수 출회되고 하는 부분들은 알고 계세요? 그건 잘 작년 모릅니다. 11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 1개월 차, 3개월 차, 6개월 차, 1년 차 요 각각의 보호예수가 있어요. 그러면 작년 11월 달이니까 12, 1, 2, 3, 4, 5, 5월 19일 날이 되게 되면 즉 벌써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 부분들이 얼만큼 보호예수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셨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일단은 안 하셨습니다. 매수 단가가 5,400원이에요. 예. 길게 보셨나요? 짧게 보셨나요? 손해만 보면 나오려고 그럽니다. 이게 조금 돼서, 기간이 조금 됐어요, 날짜가. 그러니까 아버님은 결국 단기적으로만 보신 거네요. 그죠? 예, 예. 근데 매수하자마자 빠지니까 손실주의니까 매수가 올라가게 되면 팔아야지 이 생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이거는 기술적으로 뭔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좀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고 하게 된다라면 방산 쪽 섹터가 여전히 좀 견고한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어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조금 더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요 4,000원짜리 때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거예요. 예. 4,000원 정도 때까지는 밀릴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 부분들은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주를 좀 보시려면 조금 굵직한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버님. 예. 아시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채널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매수하셨어요. 5만 원, 15% 대응 전략을 부탁드립니다. 자, 5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대응 전략 뭘 할까요? 저점 깨면 이탈하고 손절하고 고점 가면 올라가고 팔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될까요? 우선 로봇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성장 섹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두산 로보틱스는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 때문에 탄력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의 역량을 다하겠다. 두산그룹주들의 역량을 다 집결해서 키우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상징적인 기업이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5만 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뭐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렇게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없어서 그래요.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지금 치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단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5만 3천 원짜리대가 저항이에요. 5만 3천 원을 넘어가야 지금 요 자리대 5만 6천 원 요 언저리대까지 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61선 요 저항이라기보다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약 한 5만 6천 원대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기본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여유 있게 보게 된다 그러면 요 6만 5천 원 요 자리대 넘어서 요 7만 원대까지도 볼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빨간불을 켜내고는 있지만 강보합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참 답답한 마음도 드실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원한 전략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샵 0082번으로 문자 상담 접수도 가능합니다. 또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NHN. NHN이요. 매수가와 비중은요? 매수가는 24,2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네, 24,200원에 매수하셨고 10%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군요. 뉴스를 좀 네. 찾아보니까 1분기 매출은 감소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또 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전문가님께 네. 앞으로의 전망 받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주가가 좀 121선까지 맞닿아 있는 상황이라 걱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좀 이어질까요? 어머니 이게 한 번에 24,000원, 200원에 매수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작년 5월 달부터 실적이 좋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28,000원에 물리가 있었는 걸 네. 19,500원씩 추가 매수해가 단가를 낮췄는 거예요. 아, 19,5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평균 단가가 24,000원대 초반까지 좀 내려왔네요. 네, 그렇죠. 우선 NHN 같은 경우는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기업이죠. 보게 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작년에 좀 적자가 났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올해 분기로 보니까 영업이익을 일단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네요. 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정말 비싸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보유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10% 비중이세요. 그죠? 네, 그 전문가님 추가 매수를 하고 싶거든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네.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하시려면
네. 19,000원 이하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그렇죠. 19,000원 이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여기 보면 월봉 차트거든요. 네. 월봉 차트의 10개월 선이 18,700원 이하예요. 네, 맞아요. 그럼 18,700원 이하로 네. 그 18,7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그 자리 때부터 한 18,000원 정도 때까지 10% 정도 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평균 단가가 22,000원대로 내려올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 수익 보고 매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추가 매수가 되게 되면 다시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우선 22,000원대, 22,000원에서 23,000원짜리 때까지는 반등이 다시 또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전문가님, 아시겠죠? 그러면은 다음 분기까지는 한 22,000원 오겠습니까? 한 2분기쯤 실적이 괜찮게 나오면은. 글쎄요.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7월 달, 8월 달 그 정도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자, 다음 문자입니다. HD 현대일렉 35만 5,6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자, HD 현대일렉을 좀 봅시다. 32만 5,600원. 정고점을 뚫을 수 있을까요? 차트의 모양새 좋죠? 우선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올해 9천억, 작년 6,700억. 성장률 자체가 조금씩 크죠? 내년도에는 조금 주춤할 것 같네요. 10% 한 15% 정도 성장하고 그 다음에도 15% 이상 성장을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30% 이상 성장을 해요. 밸류를 보면 밸류가 이렇게 비싸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ROE도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 미국 시장에 증설도 하고 있고 전력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비싸다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이익도 잘 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ROE가 39.03이에요. 30이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적어도 5배, PBR 5배 이상은 쳐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게 된다라면 내후년 정도 때까지 보게 된다라면 정고점 자리 때는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올라왔다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더 보게 된다라면 요 40만 원대 정고점 언저리대죠. 요 자리대까지도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더 치고 가는 것보다는 저항대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야 돼요. 요거 좀 38만 원 요 자리대 넘어가려면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이게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지가 많다고 볼 수 없고 적당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하니 지금은 4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까지도 좀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전략들 저희 전문가님이 자세하고 또 정확하게 더해주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77-7451번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또 샵 0082번 통해서 문자 상담 접수도 받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 채팅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삼성 SDI요. 네, 삼성 SDI 매수가와 비중은요? 비중은 20%고 매수가는 38만 원요. 네, 38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 가져가고 계시는군요. 네.
매수하셨던 시기보다 지금 좀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어서 걱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 바로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유증 있던 거 감안한다고 해도 너무 많이 내려앉아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2차 전지 섹터가 참 징그럽게 안 올라가요. 그죠? 네네. 아우, 이거 진짜. 욕 나오시죠? 아우, 힘들어요. 자, 만약에요. 네네. 시간이 지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연말이 됐든 하반기가 됐든 뭐 내년 초가 됐든 삼성 SDI가 매수하신 단가가 38만 원이시잖아요. 네네. 요걸 넘어가게 되면 그냥 기다리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네. 자, 우선 볼게요.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단행을 하죠. 어제 조금 올라가는 듯 보였습니다만 오늘 4%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어머니 이거 유상증자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받을까요? 이래도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네. 삼성전자가 부실주는 아니죠? 네네. 삼성그룹이 유상증자를 자주 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럼 삼성 SDI를 얘기를 할 때 제가 비교를 하는 차트가 하나가 있어요. 삼성중공업 많이 올라갔죠. 그죠? 네네. 요때 유상증자 했던 거 알고 계세요? 예. 감자도 하고 유상증자하고 죽을 똥말똥 계속 빠졌었죠. 네네. 그리고나 지금은 어때요? 몇 배가 올라갔죠. 그죠? 예. 자, 삼성 SDI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매도하실래요? 보유하실래요? 보유하고 유상증자를 받을까 말까 이제 상담해보고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유상증자 무조건 받으셔야죠. 네네.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요. 자, 다시 삼성 SDI로 돌아올게요. 네네. 삼성 SDI가 2차 전지 쪽 사업도 하고 있고 전자 소재 쪽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지금 이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주당 자산 가치가 30만 원대예요. 주당 자산 가치가 30만 원대예요. 근데 예. 지금 주가가 16만 원이에요. 네네. 말이 안 돼요. 자, 2차 전지 쪽에 사업이 잘 안 된다.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삼성 SDI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만약에 2차 전지 쪽 사업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삼성이 계속 키우려고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아니겠죠. 네네. 그죠? 삼성 SDI가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쪽 섹터가 커질 수 있으니까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거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은 많이 힘들어요. 근데 내년도가 되게 되면 1조 3천억대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27년도가 되게 되면 2조대 이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밀린다고 해갖고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이것도 하나만 또 보여드릴게요. 예. 하나솔루션 예. 많이 올라갔죠. 네네. 그죠? 예. 그러면 요 하나 솔루션도 징그럽게 빠졌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삼성 SDI가 요 구간의 위치일지 요 구간의 위치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도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저점권역에서 100%가 넘게 올랐죠? 네네네. 이런 식으로도 2차 전지 쪽 섹터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지금 괴롭고 답답하고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걸 감정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유상증자는 분명히 받으셔야 되고 비중 20%시니까 유상증자 받으시고요. 예. 나중에 만약에 이게 2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네네. 그럼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마 그때 전화 주시면 네네. 제가 추매 타이밍 잡아 드릴게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2차 전지 쪽 섹터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 지금 매도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2차 전지 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매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하니 힘드셔도 참으셔야 됩니다. 이쪽에 올인이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니까 일단 좀 참자.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종목을 봐야 되겠죠. 동양철관을 매수하셨어요. 1,560원, 100% 주식 초보 직장인입니다. 부끄럽지만 비중 100%입니다. 이런 거 원래 해주면 안 돼요. 이런 거. 자, 1,560원, 100%. 원샷 원킬 하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 그 얘기를 잘 안 들으시는 것 같네요. 그런데 100% 동양철관 같은 경우는 우선 여러 이슈가 좀 있죠. 강관 쪽 만들죠. 그러면 싱크홀 이쪽으로도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움직이고 또 LNG 쪽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쫙 움직이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슬슬 흘러내리는 겁니다. 주식 초보분이시라면 지금 이게 100% 비중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오고 하다 보니 지금 불안한 거예요. 요거 갖고 계시다 보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하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조금 더 눌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눌리게 되면 1,300원 요 이 밑으로 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럴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요 구간대에 매수한 누군가는 매도하지를 않았어요. 그러하니 지금은 보유하시고 매수가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100%이시니까 초보분이시고 80% 이상은 정리하세요. 한 85% 정리하시고 나머지만 요 1,800원짜리 때 넘어가는가 그거를 확인을 하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인트론바이오예요. 9,658원에 20% 탈출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인트론바이오 한번 볼게요. 지금 인트론바이오가 9,600원대 매수를 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저는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를 하려면 이 회사가 어떤 임상을 하고 있고 어떤 쪽에 테마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안 하고 그냥 20%를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얘가 도대체 무슨 기업이야? 그런 좀 보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진단 예방 뭐 이쪽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진단 키트 뭐 이런 부분들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일단은 아직까진 근데 뭐 실적이 나오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글쎄요. 저는 이거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손절 생각하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추가 매수 하시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차라리 그 추가 매수할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제약주들 실적 잘 나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트론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갭이 요 자리대가 저항이에요. 지금 요 4,500원 요 자리대가 지금 저항이거든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야 5,200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4,500원, 5,200원 이게 1차, 2차 이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요 4,400원, 4,500원 요 자리대는 넘어갈 것 같고요. 5,000원대 요 일단 5,200원 요 정도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놓고 요 자리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전략을 받아가는 방법 저희가 3가지로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안주와 맞춤형 상담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전화 상담은요. 1577-7451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또 편리하게 문자 상담 신청도 가능한데요. 샵 0082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나 그 열기가 좀 뜨겁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상담을 좀 이어달라고 부탁을 드려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 유튜브 상담도 하나씩 열어주세요. 네, 일단 유튜브 쪽을 좀 보게 되면 덴티움이 있네요. 덴티움을 매수를 하셨어요. 61,4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61,400원. 최근 들어서 이 바닥권역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뭐 덴티움 글쎄요. 저희는 정책주로 좀 예상이 돼서 매수했다가 팔고 나왔습니다. 디오, 임플란트, 정부 정책 수혜주 요 매도하고 나왔거든요. 덴티움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 쪽에 의료기기 쪽이잖아요. 그냥 박스권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하단 자리대 매수를 하셨으니까 단기적으로 봤다면 요 7만 원짜리대가 저항이겠죠. 7만 원,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부분들이 7만 8천 원에서 8만 원. 뭐 요 자리대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량이 조금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다라면 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여유 있게 봤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요 7만 8천에서 8만 원 여기가 1차 저항 자리대고, 그 자리대를 넘어가야 10만 원대를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 9만 5천 원에 10만 원? 뭐 그 정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점은 좀 참고를 하고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오늘 ENM 2,300원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오늘 ENM. 장기적으로 본다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적자. 지금 보게 되면 로봇 쪽에 사업하고 휴리모텔 리조트 하고 있고, 지금 통신장비 쪽 사업하고 있고, 로봇 하고 있고, 뭐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업이네요. 그죠? 휴림 네트워크스가 전 사명이었고, 오늘 ENM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늘 지금 코스닥인데 올해 성과가 나지 않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분기 실적 아직 확인이 안 나왔는데 HTS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요건 조금 더 까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까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들어왔던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글쎄요, 2,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요 2,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000원 언저리. 그때 가서 다 팔지 아니면 가져갈지 곧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뭐 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가져갈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세비캠을 매수를 하셨네요. 9%. 언제 추매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세비캠을 좀 봅시다. 64,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2차전지 쪽 섹터가 되게 안 좋습니다. 우선 삼성 SDI는 유상증자 가격 확정가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가 되고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이죠. 포스코 퓨처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삼성 SDI의 추이를 좀 보면 대충 감은 잡힐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또 보게 되면 이번 달 말에 MSCI 리밸런싱이 좀 예정이 되어 있죠. 그 부분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보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64,200원에 매수를 세비캠을 하셨다라면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기간 조정 형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지금 5월 중순경에 대량 거래가 좀 한번 동반됐는데 요 구간은 이제 반등이 조금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라면 지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확 돌파하는 걸 보고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17,000원 안착할 때 요 17,000원짜리대를 안착을 하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때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추가 매수 타이밍은 지금 거래량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확인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17,000원을 안착해주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거나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고 지금 추가 매수는 일단 보류하고 확인하고 매수하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그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호텔신라입니다. 48,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추매해서 이 가격입니다.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호텔신라 48,200원. 추가 매수해서 이 매수 단가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죠. 굳이 뭐 이거를 종목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 코로나 이전보다 많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지노, 그 다음에 면세점, 숙박 뭐 이런 쪽을 좀 볼 수도 있겠죠. 거기에다가 항공 쪽 같은 경우 여행객에 대한 수요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 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 사업도 하고 있고 숙박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가고도 넘어갈 겁니다. 그러하니 매도를 해야겠다 싶으면 앞자리 숫자가 지금 4자잖아요. 뭐 5자 바뀌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디서 매도할까 그 부분들을 찾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지금은 그냥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종목별 맞춤 상담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 재밌는 질문이 올라와서 한번 짚고 가려고 합니다. 돌쇠님의 질문입니다.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인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주셨네요. 전문가님께 바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저도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될까요? 글쎄요. 15%, 20%가 손실이다. 우선 그 부분들이 있다라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우선 테마성의 종목인지 아닌지를 먼저 좀 구분을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에 대한 위치를 한번 보시고 주가에 대한 위치. 그 주가의 위치를 봤다라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볼 거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게 성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성장을 할 거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은 매도할 부분들이 아니죠.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래도 매도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테마성의 흐름들이 나오고 했다라면 그건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매도할 부분들은 아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이 추가 매수 타이밍은 이 확인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자, 반도체 쪽 섹터, 2차전지 섹터 보면 성장 섹터예요. 캐즘 얘기가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2차전지가 계속 캐즘으로 계속 갈까요? 그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브레이크가 걸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 구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언제 올지 모르니 답답한 부분들이겠죠. 그러면 요거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수출입 데이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수출입 데이터를 체크를 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 자동차 판매라든가 양극재에 대한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바닥은 쳤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가적인 측면만 돌아서면 될 거란 말이죠.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1분기 때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어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수급에 대한 악화, 그러니까 매수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결국은 IRA, 미국의 IRA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불안 안 된다 뭐 한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딱 못 박아버리게 되면 불확실성이 끝이에요. 근데 계속 지금 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성장을 한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보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매수를 한다라면 확인 매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대명에너지라든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군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 윗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 아랫단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들 종목군들은 순차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실적도 아닌 것 같고 테마성의 흐름들인 것 같은데 테마가 소멸이 된 것 같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런 섹터들이나 종목군들은 대응을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니까 그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후장 전략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순환매입니다. 순환매는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자, 가는 말에 올라타야 돼 라고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에너지 섹터 계속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에너지 섹터 계속 봐야 된다. 지금 조정받고 있죠? 조정받고 있는데 매수 타이밍 아마 잡아야 될 겁니다. 이거 여기서 안 끝날 거예요. 내일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밀린다. 그럼 매수 타이밍 좀 잡아봐도 좋다. 그 말씀 드리고요. 에너지 쪽 섹터에서 못 올라가 있는 쪽이 있습니다. 못 올라가 있는 쪽. 오늘 전화 종목 상담했을 때 그쪽 섹터를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쪽 섹터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NG 쪽에서도 슬슬 순환매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LNG 쪽의 종목군들도 한 번쯤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조선 쪽과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들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종목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나는 이쪽 섹터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HD 현대일렉 쪽을 좀 생각을 하세요. 그 차트의 모양새를 좀 쉬어갔다가 다시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흐름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 섹터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보게 된다라면 저는 뭐 우주항공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인 테마, 이 테마를 좀 말씀드리기엔 조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다음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지금 하단 자막에 소통하는 공간 있죠? 그쪽으로 오셔도 제가 조언을 해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힘찬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